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27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참 기분 좋은 금요일이죠. 주가가 올랐으니까요. 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바랬고 또 그렇게 얘기했고 그랬는데 이제 시장이 상승 마감을 해서 나름 이제 우리가 예측했던 예측권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매시 백화점이요. 그리고 이제 할인 소매업체 달러트리 상승에 힘입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은 2.68% 올랐고 오늘 이제 제대로 반등을 준 거죠. S&P 500이 1.99%, 다우가 1.61%, 거의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회복세를 빠르게 나타내면서 나스닥이 앞장서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뉴욕 시장도 오르고 또 역의 환율도 떨어졌고 또 간밤에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상승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편안한 상태에서 오늘은 과연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상승과 하락의 추세선이 연하는 안에 잘 이거를 안착시키느냐, 그런 생각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처음에 출발할 때 무려 1%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벼운 등락은 좀 보였지만 최근에 보기 드물게, 최근에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최근에 보기 드물게 좀 안정감 있는 흐름을 보여줬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5일, 10일, 20일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잖아요. 지금 그 위를 그냥 턱 하고 단숨에 뛰어넘었다. 물론 이제 거기에 갭이 좀 생겨서 이게 다음 주에 갭 메꾸기가 좀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간 그래서 오늘 보면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어제 이제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 추세선에 자꾸 부딪히는 그런 모습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은 나름대로 종일 매수 우위를 그대로 지켜나갔고 끝 무렵에 이제 조금 더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들은 좀 내내 팔았고 지수가 올라오니까 기관이 오늘 좀 매수를 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191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555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745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 최종 지수는 2638.05포인트, 어제보다 0.98% 거의 1% 가깝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아침에 출발할 때 1.15%,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리고 출발을 하긴 했는데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는 장 초반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출발할 때 했던 지수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개인이 좀 매수 쪽에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강력한 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에 좀 밀려서 상승폭을 많이 줄이는 그런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은 1521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629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도 83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873.97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어제보다 0.29%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외국인들 오늘 주로 뭘 샀나 상위 중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1000억 넘게 팔았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를 1317억을
샀고요. 예.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는 기관이 올렸어요. 1,507억을 샀고 개인은 497억을 오히려 팔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는 기관이 바쳤다 그렇게 보여지고 어쨌든간 플러스 600원으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산 게 SK 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기아차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산 거고, 기관이 산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팔았고요. 네이버 54억, 카카오 73억, 현대차 이렇게 샀어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은 샀습니다. LG화학이 오늘 이제 중간에 받으신 분도 있지만 이제 2차 전지, 그 소재 쪽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야겠다, 이런 거 발표하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기관이 그렇게 올렸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들은 8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크게 안 샀고, 기관의 매수력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37억을 총 기관이 샀는데, 그 중에 21억을 연기금이 샀어요. 개인들은 팔았고요. 이 정도면 이제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떤 움직임을 이제 보였나, 시가총액 상장 쪽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 오늘 새벽에 이제 제가 보내드렸던 그 돼지열병 관련된 이게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잖아요. 홍천에서. 그래서 이 발생 농장의 돼지 1,500마리를 전부 살처분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확산되면 요새 가뜩이나 뭐든지 지금 문제가 되는데 가격도 오르고 이랬는데 돼지고기 수급에도 좀 타격을 주지 않을까. 근데 이미 올랐지만 또 돼지고기 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카지노, 면세, 항공. 이거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좀 강했어요. 그 영향도 좀 받은 데다가,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일본이 2년 만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그거 하고 또 우리나라도 6월 10일 이후부터는 단체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이제 면세점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카지노 있잖아요. 이 카지노가 이제 영업 정상화되는 국면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게 단체 관광객 오고 그러면 이제 카지노도 그렇죠. 굉장히 카지노가 가파른 실적 회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또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요새 계속되는 거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린 사료가 또 오늘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돼지열병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더 그런 문제, 우리 먹거리에 문제가 생긴 데다가 아시겠지만 인도가 밀 수출 금지했죠. 또 설탕 수출 그랬죠. 또 말레이시아는 닭고기 수출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 사료값이 오르고 육개 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또 대체제로 어떻게 해요? 수산. 쪽이 오르고, 이게 빙빙빙빙 지금 돌고 있어요. 이 먹거리 부문에서.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봉쇄, 항구 봉쇄 때문에 밀, 옥수수,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해바라기 많이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해바라기 유를 수출을 못 한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식용유, 파동까지는 안 가지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에 가보면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러네요. 1인당 1개, 2개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여튼 이런 먹거리에 관련된 것들이 심각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먹거리 관련된 순환은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이쪽은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 산 것 같은데, 보험 쪽이 기준금리 인상했으니까 이건 당연하죠. 운영수익 기대 확대를 좀, 더 늘어날 걸로 기대한다. 이런 걸로, 오늘 좀 올랐습니다. 이 정도가 오늘 이제 많이 웬만한 거 다 조금씩 오르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다고라는 그런 얘기를 또 올랐고, 하여튼 나름 다 이렇게 오목조목해서 다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1% 정도
오른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인 시장 얘기를 하면 사실은 오늘 그 시장 얘기를 길게 할 게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런지도 않았는데 어제는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까지 이제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뾰족하게 그러니까 상승하는 밑단의 추세선과 떨어지고 있는 윗단의 추세선이 이렇게 만나면서 깃발 모양의 이런 걸 만들면서 점점 수렴돼 간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상단과 그려지는 그 삼각형 안에 딱 오늘 이제 그 일봉이 여러분 이제 보시면 끝난 다음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제 딱 들어가 있는 위치를 잡고 그 떨어지는 상단에 떨어지는 추세를 뚫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딱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들어갔지만 이거는 뭐 오늘 뭐 뚫지 못해서 이런 것보다 물론 오늘 이제 음봉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그 안에 제대로 자리 잡았다, 안착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 문제죠. 예, 근데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채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몇 분 계시던데 저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하시면 다르신 거는 좋은데 다른 그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이 좀 영향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각자 뭐 100명이면 100명이 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는 이제 앞으로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6월이 넘어가면서 그럼 이게 이제 수렴되면 주식시장이 뭐 괜히 막 움직이고 이럴 수는 없어요. 주식시장도 지가 움직여야 되는 무슨 이유가 시장에서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길게 보면 6월 10일 날 CPI가 미국에서 발표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5월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를 들면 낮아졌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거 봐라. 인플레이션이 피크 쳤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상당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6월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게 점점 뾰족해진 거를 이제 쫓아갈 텐데 일단은 제가 보기엔 그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베어마켓 랠리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제한적 반등을 우리가 그 기대할 수 있는 쪽으로 상황이 자꾸 변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신경 쓰였던 그 원달러 환율 있잖아요. 근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거의 10원 빠진 것 같은데요. 10원 좀 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예. 원달러 환율이 아직도 1256원 20전, 10원 80전. 예. 이렇게 오늘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진 거죠. 달러 대비해서. 그게 이제 여러분 그래프를 보시면 환율 그래프를 보시면 알지만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중간에 사실은 이 60선 이상에서 한번 멈춰주고 좀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더 떨어지든지 할 줄 알았는데 그냥 툭 하고 60을 깨고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오늘 하루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그 팩터 하나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뭐 아직은 뭐 이게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어저께 377억 순매수하고 오늘 뭐 1915억 이렇게 매수했다 그래서 그 전날 전전날 뭐 그러니까 5월 24일 25일 판 거 생각하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지난 화요일, 수요일 뭐 이런 거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사고 화요일, 수요일 팔고 뭐 이랬잖아요. 월요일 날도 안 샀네요. 304억 정도 팔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러니까 얼마 전처럼 마구 그 매도 물량을 던지는 거에서는 멈췄지만 지금 뭐 이제 오늘 어제 이렇게 샀다 그래서 어제는 또 뭐 377억밖에 안 되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간헐적으로 이게 이어지긴 하지만 상당히 그게 많이 그 매도세가 줄어들었다. 그런 생각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뭐 전체적으로 회복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한적 그 베어마켓 랠리라는 건 뭐냐면 하도 떨어지다가 시장이 반등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많이 빠졌네. 그 상황이 나빠서 암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많이 빠졌네.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다가 만약에 시장이 반등하는데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떤 전쟁을 끝날 접점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시장 상황이 확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막 그렇지 않으면 이건 어차피 제한적인 반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뭐 요즘 같은 상황에서 제한적인 반등이라도 와야죠. 우리가 그래야지 좀 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아주 길게 잡아서 6월 12일 날 발표되는 CPI에서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피크가 확인된다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시장이 좀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아직은 오늘 제가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뭐 이런 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도 그렇지만 아직은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대표 대형주 중에서 일부만 골라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조금 아직은 그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도 뭐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들이 뭐 시가총액 1위서부터 10위까지를 전부 사들어면서 드디어 한국물을 사자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직은 아무튼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주요한 랭킹 순위에 우선에 있는 주식을 일제히 외국인들이 사지 않는 상황이라면 시장이 이게 옆으로 이렇게 밀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뾰족하게 끝이 수렴될 때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끝을 지나서 이렇게 테라스처럼 옆으로 거의 금 고는 것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금요일이니까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있는 주식을 파는 거는 아니다. too late. 그건 늦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지고 간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확보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성급한 매수는 아직 아니다. 그 다음에 일부 현금. 이거는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선택적으로 본인이 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는 종목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일부 현금으로 이런 지금 이슈 순환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르는 트레이딩 매매. 그래서 제가 어제 예도 들었어요. 예를 들면 내 포트폴리오의 10% 정도. 이거는 안 되면 빨리 손절하고 나온다. 그 손절하면 이거 손절이 안 되면 빨리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해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전제로 한 트레이딩 매매는 일부 그 정도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이제 지내셔야 될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어쨌든 위든 아래든 우리가 시장이 결정되어야 할 때가 거의 와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이후에 어떻든 오르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또 금요일이고 또 슬콘생에 제가 연주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요새 장이 나쁘니까 이거 무슨 슬콘생이고 뭐고 다 귀찮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해서 올리니까 한번 들어주시고
나훈아 씨 노래 올렸어요.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몰라갖고. 근데 그냥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여러 번 가능하면 주말 동안에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열심히 시간 내서 저 밤에 가서 연습하고 막 녹음하고 그럽니다. 여러분하고 약속 지키려고. 그래서 주말에는 이 정도 시장이 이 정도 끌고 왔으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거의 그 예측 가능한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이번 주말 좀 보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말에는 주시장 잊으시고 재충전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한번 시장이랑 겨뤄야죠. 그래서 주말 편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